안녕하세요. 회색 신사입니다. 오늘은 유통업 영업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편의점 CU에서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 관리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영업 관리는 점포를 이제 15개에서 20개 정도 맡아요. 뭐 예를 들어 신상품 같은 거 챙겨주고 점포 입지에 맞게 컨설팅 해주는, 이게 직무가 S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토어 컨설턴트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포를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그 점주와 회사의 양쪽의 이득을 다 취할 수 있게 매출을 올려주는 게 저희의 근원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시잖아요. 요즘에 땄습니다. 땄어요? 예, 모르고 계셨네요. 그러면은 저희 점포 이동하면서 네, 직접 하면서 하나요? 저희가 15,000개의 점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점포가 한 2,000 정도 되나? 서울, 이제 저희는 이제 일본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일본역에 다니는 분들은 차가 없는 경우가 반 정도? 남은 차가 있고, 지방권이나, 뭐 강원도 같은 데는 이게 점포 거리가 되게 엄청 멀어요. 막 100km 이상 되는 데도 있고 해서 하루에 막 400씩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차 필수죠. 당연히 필수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이 그냥 뚜벅이로 다닙니다. 버스, 뭐 지하철 이렇게 치고 걸어 다닐 때도 있고. 회사에서는 영업용 차량이 따로 제공이 안 되나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원래는 저희가 지급이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회사가 되게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 몇백 킬로 정도 이상으로 이제 점포 거리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차량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좋게 바뀌고 있는. 네, 맞습니다. 정말 좋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는. 이런 쪽에서 분명히 칭찬할 요소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컨설턴트라고 했잖아요. 컨설턴트. 컨설팅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가맹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죠. 가맹 점주가 본인이 돈을 좀 투자를 해서 본인이 이제 경영주로서 경영을 할 건데, 본인 매장에서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요? 본인은 잘 알죠. 네.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SC가 경영주한테 컨설팅을 하는지. 점주님들 중에서 이제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그 위치에 그 편의점이 있기 전에 뭐 슈퍼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3, 40년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나이가 여기서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단골들 내가 다 알고 있고, 여기 내가 뭐 코카콜라가 잘 나가는지 펩시가 잘 나가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신상품이나 아니면 트렌드, SNS 이런 데 너무 취약하세요.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라는 게, 뭐 일본은 좀 편의점이 좀 오래 돼 있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잘 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은 그렇게 대중화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처음 이제 편의점이 시작됐는데 한 3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편의점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근데 편의점이 그 30년 세월 동안 정말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택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처럼 이제 바로 아이스 드링크를 뭐 사 마신다든지, 뭐 라면을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 예전 점주님, 그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이 SC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다.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채워주는 게 지금 저희 역할이죠. 매출 관리를 하시잖아요. 15개에서 20개 정도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SC가 내 점포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경쟁 점포도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경쟁자도 컨설팅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받나요? 이게 경쟁자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경쟁자라는 걸 점주님들이 못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협약을 같은 걸 맺은 게 있는데, 25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 계절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250m보다 조금 한 270, 뭐 300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항상 저희가 그걸 받아요. 이제 여기 편의점 목표에서 괜찮은지에 대한 이제 서약서 같은 걸 받고요.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일단 보면 장려금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이미 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나요? 그 점포마다 뭐 매출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르죠. 그러면은 뭐 관리하는 뭐 우선순위가 있는지, 매출이 좀 적게 나오는 점포를 좀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서 매출 신장률을 좀 높이면 퍼센티지가 좀 크게 보이잖아요, 숫자. 그게 성과에도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각 사원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열 손가락 다 깨고 다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들 다 똑같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뭐 일주일을 시간이 있을 때 각각의 시간을 다 균등하게 할애를 하되 그 시간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정준이 얘기를 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달라지지 그 절대값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한쪽에서 공사를 크게 한다 이럴 때는 여기에 좀 투입된 시간이 많을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일주일마다 바뀌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나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점포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옆에 점포를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품 가짓수 자체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매대를 한 칸 더 위로 올려서 상품을 좀 더 진열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튀김 같은 거 요즘 뭐 그런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손님들의 좀 시선을 끌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밖에 외부에서 상품을 좀 진열하고 뭐 풍선 같은 거 이제 광고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긴 거 그런 거 놔둬가지고 좀 손님이 좀 잘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점포가 조그만한 경우에는 뭐 확장도 어렵고 상품 늘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라 해야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답이 없는 점포가 있어요. 네. 이거 누가 도대체 오픈했는지 싶은 점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슬픈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몇 년 후에도 여기는 뭐 주변의 상권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폐점을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야죠. 아, 폐점을. 그럼 만약에 나는 폐점하기 싫다. 그럼 못하죠. 못하는 거고. 그건 무조건 점주님 의사가 먼저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컨설팅을 했어요. 매출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그걸 따라서 했는데 매출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애초에 매출 안 나오는 것 자체를 참을지 아니면은 그 시도를 했는데도 안 올랐으면 그 시도를 한 사람을 참을지 뭐 그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꼭 잡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됐으니까 다음에 다른 방법을 이제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 사실은 SC가 그 영업관리직 저희 주기가 1년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 1년이라서 그 한 몇 번 하고 이제 바뀌어요 SC가. 그래서 때문에 그게 또 장점 아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럼 1년도 안 돼서 바뀌는데 이걸 컨설팅을 받나요? 아무래도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고 SC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시켰으니까 저희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굳이 1년 단위로 바뀌는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점포에 있으면 실제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긴 해요. 뭐 선배나 아니면 뭐 상사보다 점주를 만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적으로 점주들랑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좀 점주 편에 설 때가 많아요. 네. 회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맡으면 그렇게 좀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아마 회사에서 좀 걱정하지 않나 싶네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점포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네. 출퇴근 시간은 본인이 짜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저희가 이제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 점포로 출근을 하고 퇴근도 그 근처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죠. 그럼 퇴근 시간을 본인이 마음대로 8시간 근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해야죠. 8시간 그럼 8시간 해야죠. 9시부터 8시까지. 그거는 누가 관리하나요? 그거는요. 저희가 이제 사원증이 있는데 그 사원증을 편의점 가면은 이제 저희가 카드 꼽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간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 받고 있습니다. 관리 받고 있죠. 적세요, 적세. 그렇구나. 휴가 때는 뭐 본인이 관리하던 뭐 15개 점포를 뭐 대신 관리해줄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은 점주님한테 이제 휴가를 가니까 좀 일주일만 참아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가고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뭐 문자만 넣어달라, 카톡으로 넣어달라 아니면 뭐 대체 근무자를 저희가 항상 편성해놓고 갑니다. 그 대체 근무자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는 편이죠. 그럼 좀 어때요? 일하는 게 좀 만족스러운 편인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만족스러울 때 진짜 편할 때가 있고
업무가 엄청 많을 때는 이거는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게 항상 쉬울 땐 진짜 이제 뭐 점포 매출 잘 나오고 뭐 그럴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또 매출 떨어지고 그럼 접주님들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막상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또 저희 입장에서 답답하죠.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실적 압박 같은 것도 있나요? 없진 않죠. 아무래도 영업직이니까. 요즘에 제 이제 화두되고 있는 건 신상품이고 작년에는 이제 뭐 튀김이나 군고구마 이런 거 좀 했고 또 뭐 요즘에 저희 진열을 좀 바꾸자 이런 말이 나와서 진열 바꾸는 거 이런 거 실적도 받고 있고 영업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맞는 거고.